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희망찬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대로 그저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잘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3보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은 강사 배원식입니다. 자, 제 강의를 기본 강의부터 들은 학생들은 구면일 거고, 그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은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원래 시험 일정이 아직 공지는 되지 않았지만은 만약 작년과 같이 시험을 친다면은 작년에 1차가 4월 17일이었고 2차가 7월 31일 치렀죠. 그렇다면은 아마 한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뭐 작년 아마 시험 일정은 곧 발표될 텐데 아마 작년과 같이 비슷한 시간에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전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 쪽으로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강의는, 자, 그러면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강의 기간, 기출문제. 자, 이번 과정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인데요. 강의 기간은, 약 한 30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년 동안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보겠지만은 기출문제만 풀지 않고, 그죠? 쟁점사항, 이슈사항이 되는 주요 내용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너무 느슨해가 처지지 않도록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입니다. 강의 목표. 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의 강의 목표는 18년 동안에 출제된 문제를 풀이하는 거니까 첫째,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죠?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 내가 제3보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강의를 하는 사람도 이 과정에 목표가 분명해야 되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죠? 멍하게 그냥 기출문제 풀이하니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기출문제가 18년도 기출문제가 어떤 것이 출제됐고 어떤 것이 중요했구나. 그러면 모범 답안을 보니까 이렇게 답안지를 썼는데 내가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걸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3보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본 강의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리하라 그랬죠. 약술문제 같은 거.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기본 강의 시간에 약술문제를 정리했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기출문제 과정에서 그걸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 시간에 약술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하면서 약술문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의 그 문제 자체도 어떤 면에 약술문제의 일종이니까, 그죠?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 과정을 듣고, 제3보험에 대해서 감을 잡고, 그죠? 감을 잡고, 자신감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교재입니다. 교재. 자, 교재는 제3보험 기출문제 풀이 해설서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3보험 기출문제 해설서 교재는 제 교재 말고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제 교재는 제3보험이 손해사장사 시험으로 채택된 이후 2005년부터 작년까지 그죠? 18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쭉 수료를 해놓고 모범 답안과 또 팁도 달아놨습니다. 자, 팁은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모범 답안과 비교해서 어떤 게 틀린 건지 또 다른 학생들은 어떤 것이 틀린 건지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팁에 써놨습니다. 팁에 쓰는 그 내용은 제가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석할 때는 제가 실제로 채점하고 그죠? 경험한 내용들을
수험생들이 잘 틀렸던 내용들을 쓴 거고, 제가 출제위원회 참석하지 않은 그 후로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틀렸던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틀린 게 틀린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틀린 사람은 시험장에 가서도 틀리고 그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잘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진행입니다. 자, 제 교재는 기본 강의 교재와 같은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그죠? 그 표준약관의 중요 조항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18년 동안 표준약관의 중요한 문제는 다 출제를 한번 되었으니까 그걸 다시, 그죠? 여러분들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실손의료 보험입니다. 자, 실손의료 보험은 2020년도에 출제를 할 때 제3세대와 4세대 실손의료 보험이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3년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2020년에 그 당시에는 실손의료 보험이 개정이 되어서 출제를 같이 되었고, 그죠? 2021년이죠. 같이 되었고, 지금은 개정된 지가 벌써 2021년 7월이니까 2년이 됐죠. 지났으니까. 제 생각에는 4세대 실손의료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거의 80, 90%라고 생각해요.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3세대 실손이 출제될 확률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기회에 여러분들, 제 교재에도 실어놨지만은 실손의료 보험의 그 가입 현황을 보면은 작년에 감독원 자료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은 1세대 실손이 한 22%, 2세대가 50%, 3세대도 한 25%, 4세대는 1, 2%밖에 가입자가 안 돼요. 그래서 3세대 실손이 출제된다고 해서 뭐 극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손해사정사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손해사정사가 되면은 반드시 2, 3세대 실손도 알아놔야 되니까 이 기회에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제 그 2021년 이전에 2020년까지의 기출문제에서는 이 3세대 실손이죠. 이 실손을 4세대 실손으로도 다시 바꾸어 가지고 문제를 풀이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 3세대 실손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제 3세대 실손 이런 문제는 시간이 되면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한두 문제 다루고 그 외에 모의고사에서는 4세대 실손으로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시간이 좀 있을 때, 그 여유가 있을 때 3세대 실손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데요. 장애는 2020년도인가 장애에 2018년도 4월에 장애가 한번 2005년 4월에 장애가 이제 통합 장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4월에 장애가 한번 개정이 됐는데 개정 전후 장애의 시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대에 마찬가지로 개정 전에 장애가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 제 생각에는 8, 90% 이상은 개정 후 장애가 출제할 때 현행 장애가 출제될 거를 예상하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만약 출제된다 하더라도 개정 전후 장애에서 시험 출제가 될 만한 사항이 한 10가지 내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이번 풀이 과정에서 개정 전 장애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기출문제는 그 18년 동안의 기출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지나간 약관이라 가지고 우리가 별로 알 필요 없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너무 초기의 시험이라서 너무 쉬운 문제라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18년 동안 한 100개가 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거의 합격 수준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또 이제는 뭐예요?
시험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다시 반복돼서 시험이 출제된 거예요. 출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출 문제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인데요. 공부 방법.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자,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첫 시간에 정리할 때 기본서에다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노트에 정리하는 것도 있고, PC로 별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PC로 정리하라고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PC에서 정리한 분들은 거기 정리의 부분에다 업데이트 시키면 되는 거죠. 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출문제 모범 답안이 문제를 정리한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걸 또 잘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질문이 있을 때요. 질문은 좀 밴드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밴드를 홈페이지에 질문하는 것보다 제가 매일 문자를 홈페이지에 질문하면 문자도 받지만은 그보다는 밴드에 질문해 주시면 핸드폰에서 늘 볼 수가 있으니까 저도 답하기도 훨씬 더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밴드에 질문을 해 놓으면은 다른 수강생들의 의견도 이제 들어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이 궁금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한 내용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제3본 공부방 밴드에서 가입하셔가지고 밴드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실명으로 가입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자, 밴드를 운영해 보면은 익명을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과의 논쟁을 막 벌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저도 아무리 인터넷 공간이지만은 누가 질문하는지, 누군지라도 알고, 그죠? 답변을 하는 게 또 소통하는 데 나을 것 같고, 또 저도 질문 사항이 별 필요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시간에 이거 별로 이런 걸까지 깊이 논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자꾸 그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화를 드려가지고 상담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실명으로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 서로 좋은 의견도 실명을 하면은 할 수 있고, 또 논쟁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밴드 가입은 제 수강생에 한해서만 밴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에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수강생에 한해서 질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고 있는데, 물론 모든 수강생들한테 질문해 오면 답변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은, 첫째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 시험은 경쟁시험이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340등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341등이 돼가 불합격을 해야 돼요. 경쟁시험이죠. 저는 제가 임무는 저한테 강의를 신청해가지고 시간과, 그죠?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한테 최대한 합격을 시켜주는 게 목표지, 제 강의를 안 듣는 사람한테 합격시켜주는 게 제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수강생에 한해서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차별 대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들은 제 강의 시간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모르거나 궁금한 것이 간단하고, 또 쉽게 답변을 해도 쉽게 알아듣고 간단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지 않고, 그죠? 내 문제만 가지고 가서 풀어보다가 저한테 질문을 해오면은 그 문제를 일일이 내가 강의했던 시간에 그걸 다, 그죠? 강의 시간에 했던 걸 반복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설명한다고 잘 안 와요. 그죠? 설명해도 잘 몰라요. 제 시험지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인가요? 저희 학원에 손해상사 시험 합격생들의 그 6개월 동안 이제 교육받는 게 있죠. 거기서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갔더니 다 합격해서 고맙다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7, 8명이 제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그죠? 공유했거나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만 풀어보는 학생들이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누군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 때문에. 그럼 문제가 좋았다고 그래요. 항상. 그리고 또,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별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 내용도 간단한데 오히려 강의를 듣지 않고 제 문제만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또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는 공유생들, 이런 생들한테는 질문이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 탓을 저한테 돌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요. 자, 다른 학원 문제나 제 문제라도 지나간 거,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모의고사 오해를 하고 그 앞에 연습 문제를 또 사회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의 문제가 기출문제하고 하면 거의 몇 문제입니까? 그것만 완벽하게 해도 합격하고도 수석 합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험생들은 그 문제도 다 풀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간 작년도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다가 입수해가 그거 물어보고 다른 학원 물어보면은 다른 학생들한테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도 일일이 그 문제를 다 찾아가지고 설명을 해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한 본인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좀 지양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학원 강의를 듣고 항상 그럽니다. 듣던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튼 모의고사 5, 6번, 7, 8번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풀어본 학생 다 합격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그죠? 이거 설적 저거 설적 눈으로 보고 이렇게 문제 풀어갖고는 안 된다는 걸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모의고사 시간에 가면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제 연습 문제 풀이나 모의고사 그 과정만 완벽하게 해도 충분하다. 그렇다면은 그 정도만 완벽하게 100% 소화하면은 다른 학원 문제든지 옛날 문제든지 스스로 다 해결되는 문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테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걸 몇 가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망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가 이제 밝았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래 꼭 제 강의 듣는 학생들 전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교재. 자, 머리만이고. 자, 제 교재에 보면은, 경쟁률은 항상 10대 정도다, 그죠? 경쟁률 항상 10대 정도고. 자, 제 교재에 보면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자, 기출문제, 저걸 봅시다. 자, 총론 딱 한 번 나왔죠.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도 별로 얼마 안 되지만은 출제될 것도 없다는 거죠. 출제될 거 없다. 다만 제3보험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자, 요거는 약관 체계 구성은 제도성 특약입니다. 두 문제 최근 들어 잘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도성 특약에서 중요한 거, 특정 신체 부위 질병 보장 제한 인수 특약이라든가, 그죠? 최근에 인 거, 이륜 자동차 부담부 특약이라든가, 이거 2-3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상해보험 표준 약관 매분년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배점이 작을 때는 최고 작을 때 10점, 많을 때는 35점까지 배점 된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그죠? 그 다음에 실손보험, 계산 문제, 더러 한 번씩 약술 문제, 4세대 실손이 등장해가 약술 문제 나올 것도 많아요. 약술 문제, 그죠?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 항상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노실손, 뉴백제 실손 한 번도 안 나왔죠? 해외 실손은 그전에도 한 번 나왔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노실손, 뉴백제 실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나와봤자 유병익자 실산에 혹시 장애물표 항상 나왔죠. 제3보험에서 장애물표 빠지면 안 되죠. 상해보험, 이건 뭐 상해보험은 표준약관하고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장애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상해보험 자체로서 보다가 외울 건 별로 없죠. 상해보험, 그죠? 질병보험, 이건 뭐 암보험 계산하는 문제,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나 나왔었는데, 간병보험 옛날에 좀 나오는데 최근에 안 나오죠. 그럼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선택과 집중. 우리는 항상 내 머리하고 시간과 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표준 약관하고 실손하고 장애, 그 다음에 질병보험이나 계산하는 문제, 요 세 가지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면 다른 거는 여기까지로서 공부할 것도 별로 없고 또 쉽게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 처음부터 계속 선택과 집중 수십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수십 년은 아니지만 어떤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하지 않는 학생들 안 돼요. 자, 교재 목차와 똑같습니다. 교재 목차와 똑같이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기출문제 해서 자, 총론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18년간 한 문제 나왔어요. 옛날에는 제3보험이 1차 시험으로 그 출제가 될 때는 그때 사종 손해사정사 했을 때는 약술 문제에서 주로 이 부분에서 많이 출제됐는데 지금은 뭐 약술 문제를 안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총론은 여러분들 뭐 보험의 역사라든가 보험의 개념 이런 거 기본 제3보험 기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로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2016년 한참 됐습니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하는 사망을 제3보험 특약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특약 형식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기술하세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 고용형, 질병사망보험을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나 겸용금지 예보험 종목으로 손해보험 정종목을 허가받은 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 경우 제3보험의 특약으로 사망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이라는 게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일 것. 그죠?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일 것.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자, 만기시 환급금의 납입보험 합계 범위 내 이외일 것. 이제 보장성 보험일 것 이런 거죠. 보장성 보험일 것.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냈는 돈보다 만기 때 타는 돈이 1원이나 작으면 보장성 보험이고, 거꾸로 내가 냈는 돈보다가 만기 때 타는 보험금이 만기 때 환급받는 보험금이 1원이나 더 많으면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을 쓰라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교재, 기본 교재 아마 보험의 분류 4페이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분류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그죠? 보험 분류. 자, 사람의 신체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하는 거. 인보험하고. 그죠? 피보험자의 재산이죠. 피보험자의 재산을 대상하는 거. 이 물보험이죠. 그죠? 물보험. 요게 손해보험. 크게 보험을 분류를 대상에 따라서 주로 분류하는 거죠. 피보험자 재산상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하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하는 인보험하고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이게 보험에 분류하는 분류 목적은 뭔가요?
보험의 분류를 목적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고 그죠? 겸용을 금지를 하는 거죠. 겸용을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하고 그죠? 그래서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분류하는 거죠. 발전을 위해서 분류를 한다 했죠. 그러면 보험을 분류하는데 여러 보험 우리가 무슨 옷도 뭐 치마도 위에 상의도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미니스커트, 롱스커트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그죠? 구별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죠. 자, 보험도 여러 가지 분류하는 게 있지만은 여기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교재에는 두 가지만 했죠. 법률상 분류하고 그 실무상의 분류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줬는데 여기서는 법률상 분류만 그죠? 두 가지로 법률상 분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분류는 상법에서 분류죠. 이 정도는 좀 손해사전사가 되더라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상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있습니다. 손해보험, 화재, 해상, 운송, 자동차 뭐 이렇게 6가지 분류했죠. 인보험은 뭐로 분류했나요? 자, 생명보험, 그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3가지. 옛날엔 질병보험이 없었는데 질병보험 요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상법상의 분류죠. 제3보험 상법상 그래서 분류된 종목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험업법상의 분류. 보험업법상 분류. 보험업법에서는 첫째는 손해보험, 그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제3보험. 보험업, 우리가 배우는 보험업법 제3보험은 보험업법상에 분류된 보험 종목이죠. 그죠?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 제3보험 이렇게 본다. 손해보험은 뭐 화재, 운송, 해상 이런 거고, 그죠?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하고 연금보험 2가지죠. 기타 뭐 대통령이 정하는 게 있는데 그건 없고 생명보험하고 연금보험 2가지야. 제3보험은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 중에서 상해사망은 제3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3보험은 보험업법상 분류하는 보험 종목인데 이렇게 보험을 분류해서 서로 겸용을 금지하는 거죠. 겸용을 금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로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왜 겸용 금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계약자를 보호하고, 그죠?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겸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용을, 그죠? 하는 경우가 있다. 겸용 금지 예외죠. 자, 예를 볼게요. 자, 생명보험. 그 다음에 손해보험. 크게 보험은 생명보험하고 인보험하고 손해보험을 분류하는데, 자, 생명보험은 주로 보험기간이 장기죠. 손해보험 단기에. 그죠? 몇 시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소액이죠. 손해보험은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생명보험은 위험 예측이 가능해. 위험 예측이 가능해. 사람의 생명보험을 죽고 살아있거나 죽었을 때 주는 게 생명보험이니까 생명보험하고 사망보험하고 연금보험이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위험 예측이. 개별적으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남자 50세 남자가 교통사고 사망할 확률, 암으로 사망할 확률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죠. 손해보험. 사고가 날지 안 날지. 그죠? 위험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대상이 사람이고, 여기는 피보험자의 재산, 물건인 거죠. 물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용 불가하다. 보험이랑 원칙적으로 뭐예요? 동질의 위험이 가진 사람이 모여가지고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들끼리 우연한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하는 게 보험인데 이렇게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이 특성이 이렇게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겸용하면 누군가는 이득 보거나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죠. 이런 걸 발견하기 겸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보험, 즉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간병보험은 제3보험 산업은 생명보험 보험 종목을 허가를 다 받은 회사나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을 허가를 다 받은 회사는 제3보험의 보험 종목은 허가 받은 걸 간주하고 겸용을 허용해 줬죠. 제3보험. 자,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제3보험이 생명보험의 성격도 있고 손해보험의 성격도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으로 기속시키기도 어렵고 손해보험이 기속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너들도 판매하고 손해보험 너들도 판매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내막을 보면 서로 밥그릇 싸움이죠. 서로 밥그릇 싸움이다가 2008년에 사문의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제4보험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모두 판매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또 보장 종목을 겸용 가능한 보장 종목을 허용해 줬죠. 그 첫째가 연금저축계약. 이거는 보험으로 보기 어렵죠. 연금저축계약. 자, 보험에 들어오면 연금저축보험이죠. 연금저축계약. 단체보험.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의 재보험. 그 다음 네 번째, 제4보험의 질병사망특약. 요 네 가지는 겸용 가능 보험 종목으로 허용을 한 거죠. 요 중에서 질병사망특약은 어떻게 되나요? 질병사망특약은 사실은 생명보험은 뭐예요? 이미 아마 사망보험은 그죠? 연금보험과 사망보험, 생명보험 고유 영역이니까 생명보험에서는 손해보험 쪽은 물보험이니까 아예 못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인보험 쪽은 어차피 생명보험이라는 게 다 판매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없는데 요 손해보험 쪽은 자, 물보험은 자기 고유 영역이니까 다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럼 제3보험은 다 허용을 받았으니까 인보험에 대해서도 다 판매할 수 있는데 단지 못 파는 게 뭐예요? 제3보험의 질병보험 중에서는 질병사망은 제3보험이 아니니까 질병사망을 못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겸용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게 그죠? 로비를 해서 허가를 받은 게 질병사망특약은 판매하되 그대로 다 판매를 허용해 놓으면 생소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것들의 조건대로 뭐죠?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할 것, 제3보험의 질병사망특약으로 하면서 보장성 보험으로 판매할 것, 그죠? 그 다음에 보험 만기를 100세 종신까지 하지 말고 80세 이하로 할 것, 1인당 2억 원 이내를 할 것. 이런 조건 하에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손해보험 너들은 질병사망특약을 제3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걸 쓰라는 문제였죠. 그죠? 요걸 쓰라는 문제였다. 자,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로 넘어가서 자, 그 얘기하니까 좀 이해를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일장 총론에서 볼 거는 특별히 없어요. 그죠? 보험업부 겸용제한, 겸용제한 외의 보험 종목.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이 정도만 한번 이해하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법률상 보험의 분류, 상법상 분류와 보험업부상 분류, 이 정도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일정은 잠깐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